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직접 고용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강원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촌 민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늘었는데 신고는 매우 저조합니다. 어촌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강릉시가 경포 생태저류지에 사료작물을 심기로 했습니다. 예전 꽃밭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폐광 지역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도 한때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폐특법 만료가 6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1,600명에 달하는 직원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대신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이들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자회사이거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좀 결정되면 그 방식대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팀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 반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강원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계약자 52명 3,940만 원 그 처음만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정규직 전환 집회의 전기를 끊고 최근에는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치권까지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원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밝힌 정규직 전환 대책과 전환 협의체 구성에 대해 강원랜드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강원랜드 설립 목적이 이 폐광지역에는 상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로자 95%가 이 지역의 출신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먼저 정규직화가 되어진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95%는 폐광지역 출신입니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폐특법 만료를 앞둔 경영위기 극복 방안이 대치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3년 전부터 어촌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며 도시의 주거지역도 어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촌 민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넓어진 건데 막상 어촌 민박 신고는 극히 저조합니다. 왜 그런지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묵호등대 주변에 동해시가 건축한 숙박시설입니다. 마을 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줘 일주일 동해체험 같은 단기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 민박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간 시설을 놀리다가 최근 들어 임대로 변경했습니다. 어촌발전기본법은 도시의 주거지역이라도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곳이면 어촌이라고 정의했지만 이곳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어촌 민박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연구 용역을 거치고도 도시의 어촌 판단 기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가 바다로 인접한 지역이고 그 지역이면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인지를 우리 기준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지자체가 알아서 신고를 받으면 해양수산부가 유권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판단이 어렵기는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여서 도시지역의 어촌민박 신고는 극히 저조합니다. 어촌발전기본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이후에 허용된 시지역의 어촌민박은 전국에 고작 7개, 교량으로 연결된 섬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만 있을 뿐입니다. 부산 강서구도 해양수산부가 명쾌하게 정리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가덕도동의 어촌민박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어촌으로 인정할지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업 희망자나 관련 관청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춘천의 한 공군기지에서 항공기 격추용 미사일인 천궁 한 발이 정비 작업을 하다 비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스스로 터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돼 날아간 흔적으로 하늘에 가늘고 긴 흰 구름이 생겼습니다. 구름 끝에는 미사일 폭발 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8분쯤 춘천의 한 공군 부대에서 정비 중이던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한 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공군 부대 앞입니다. 미사일은 이곳 부대 인근 하늘에서 스스로 폭파됐습니다. 갑작스런 미사일 폭발음에 등산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쉬고 있던 중에 대노선 미사일 부대에서 꽝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미사일이 한 발이 시내 쪽 방향으로 발사가 됐고요. 부대 근처 마을 주민들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행기인 줄 알고 휙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췄어요. 근데 멈췄는데 좀 있다가 한 몇 초 있다가 푹 하고 이런 소리가 났어요. 군 당국은 천궁 미사일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사되면 안전을 위해 스스로 폭발하도록 설계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및 물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군본부는 사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2015년부터 배치된 이후 비정상적인 발사 사고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 경포 생태저류지엔 유채꽃과 코스모스 단지가 만들어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옥수수와 청보리 등 사료작물을 심기로 해 예전의 꽃밭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조성된 강릉 경포 생태저류지. 집중호우 때 불어난 하천물을 담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강릉시는 봄에는 유채꽃밭을,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여름 폭우에 코스모스 종자가 거의 다 떠내려가 코스모스 꽃밭을 개방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5월 초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는 저류지를 가득 채운 유채꽃 물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강릉시는 전시성 경관 작물 대신 실용적인 사료 작물을 심기로 했습니다. 봄에는 사료용 옥수수를 심어 여름철에 수확하고 늦가을에 다시 청보리를 심어 이듬해 5월에 수확할 계획입니다. 영농조합 법인이나 조사료를 이렇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도 있고 가을에 청보리를 심게 되면 봄에 시민들에게 아마 그 청보리 같은 아마 경관이 조성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볼거리가 없어진 것에 시민들은 아쉬워합니다. 좀 아쉽죠. 그래도 강릉에는 이 습지란 데가 유채를 조금 보고 볼거리가 벚꽃하고 같이 곁들여 있잖아요. 강릉시의 새로운 시도가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가는 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 사는 60살 조모 씨는 지난달 한 쇼핑몰에서 98만 원이 결제됐다는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니 명의가 도용됐다는 말과 함께 스마트폰 앱 설치를 종용받았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 씨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해 통장에 있던 2억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실행 화면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자 앱이 깔린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검색됩니다. 전화와 문자는 물론 피해자 휴대폰에 깔린 스마트 뱅킹도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쌍둥이 폰이 돼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모조리 빼갈 수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예금이 출금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원격 제어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지난해와 올해 8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6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바일 다이렉트론 상담 신청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눌러주시면은 고객님 일단 성함이랑 연락처 입력을 해주시고요.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87건으로 피해 금액은 3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 산지와 태백시,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가운데 모레까지 고온 건조한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태백 등 산지 0에서 1도, 동해안 8에서 10도며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2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양양군이 중국 관광객의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규제 혁신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양군은 플라이 강원의 안정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양양공항에서 동남아 3개 국가에만 허용 중인 무사증 입국을 중국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동남아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양공항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입국 편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척 상공회의소가 강원 남부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삼척선 철도의 대체 노선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삼척 상공회의소는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낸 건의서에서 1944년 완공된 삼척선 철도는 굴곡이 심한 데다 삼척 도심을 통과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사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완공 예정인 포항 삼척 간 동해중부선이 재구시를 하기 위해선 삼척에서 도경을 지나 동해역으로 이어지는 대체 노선 신설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산하 시군지부는 불합리한 파견 제도와 장기교육 대상자 선정 등의 개선을 강원도에 요구했습니다. 또 강원도의 부단체장 독점과 불평등한 인사교류를 개선하고 강원도와 시군의 승진 소요 연수 차이도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군지부는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강원도에 교섭과 정책 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시행한 주요 시책 중에 시민의 공감이 가장 컸던 건 버스터미널 통합 운영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21일부터 7일간 시민 39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주요 시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버스터미널 통합 운영이 59.4%의 지지를 받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북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무릉 건강복합체험단지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도내 어촌이 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찾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원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공동으로 오늘 오후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전문가와 어업인,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어촌 위기와 대응 방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해양수산 혁신성장과 어촌 정책 방향 기조연설, 어촌마을의 위기와 함께 지정토론도 진행됐습니다. 동해시가 각종 사건,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내년 3월 10일까지 1년간 보장되는 동해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화재, 뺑소니 운전, 강도 상해로 인한 피해 등 모두 10개 분야에서 최대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의 경우는 15살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는 12살 이하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SM그룹 한덕철광산업의 신예미광업소 제2수직갱도가 준공됐습니다. 500억 원을 투입해 첨단 인양시설을 갖춘 제2수직갱도는 연간 최대 150만 톤의 철광석을 추가 생산할 수 있어 연간 400에서 5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덕철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소비량의 1%인 연간 7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채광 가능한 매장량은 4천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폐광산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도 조사와 수질 검사가 실시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릉 송천과 삼척 제2연화강산 등 도내 폐광산 45곳을 대상으로 토양, 하천수, 지하수 오염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